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뭐까지 배웠어? DNA. 뭐 배웠어? RNA 배웠어. 그치? 또 뭐 배웠지? 규산염 사면체를 배웠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우리는 화학에서부터 출발했지. 그래서 화학에서 출발해서 창우야, 뭐 배웠냐면, 뭐 배우고 있어, 창우야? 멍 잡지 말고,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잘 봐야지. 뭐 배우고 있어? 탄소, 화합물을 배운 거야. 탄소화합물. 탄소는 최애각이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결합 몇 번 해? 결합 몇 번 해? 빨리빨리 해. 결합 몇 번 해? 4번 하지. 그러니까 결합을 4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을 4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물의 종류가 어때? 무진장 많지. 알겠니? 그래서 탄소 화합물로 그 무진장 많은 화합물로 무엇이 만들어졌어?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그 탄소화합물의 구조물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지. 그걸로 뭘 만들어졌어? 생명체가 만들어졌잖아. 그 생명체를 배웠잖아 지금까지. 알겠니? 뭐 배웠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뭐 기타 등등 생명체는 다 예로 돼 있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뭐 배웠어? 규소화물. 와우. 규소화물도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규산염 뭐야? 사면체. 알겠니? 그 규산염 사면체로 뭐 만들어졌어? 돌. 알겠니? 그게 돌이야, 돌. 알겠어? 돌.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은 다 뭐야? 모든이란 말 쓰면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뭐야? 다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돌멩이잖아. 알겠니? 그럼 이번엔 뭘 배울 거냐면 인간이 이 규소를 가지고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었어. 저 규소를 가지고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알겠니? 뭘 만들었어? 반도체. 그러니까 지구상이 졸라 많은 거잖아, 규소가. 알겠니? 그거 잘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들었어? 반도체를 만들었어.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그걸 제일 잘 만드는 편에 속해. 선생님 친구 중에 이재용이라는 애가 있거든. 걔가 무슨 회사를 이끌고 다녀. 알겠어? 삼성이라고. 그 이번에 반도체 무진장 만들잖아. 얘로 만든 거야. 나랑 친해. 알겠어? 그 내가 걔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아주 좋아 요즘. 나랑 친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반도체 뭐야? 규산염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책이 어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책을 배우다 보니까 빅뱅을 배웠어요.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화물을 배웠어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가 나와요. 그랬지.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생물이 나와요. 맞아. 근데 갑자기 반도체가 나온다요? 이게 무슨 물리책이에요? 화학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공부를 못하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책의 흐름을 모른다 그랬었지. 우리 책의 흐름들은 빅뱅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탄소화물까지 왔다가 이제 뭐야? 자연계에 있었던 규소화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규소화물을 배우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반도체는 전부 다 뭐야? 규소화물이야. 물론 저마늄이라는 물질도 쓰기는 하는데 우리 책에서 저마늄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규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배우려고 하니까 원자가 또 나오는 거야. 이걸 뭐 내가 또 가르칠 필요는 없겠지. 원자는 원자 핵과 뭘로 되어 있고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해야 돼.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 원자들이 모여서 화합물을 구성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합물은 다 뭐 돼야 돼? 중성이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뒤에 있으니까 하자. 그 전자를 봐봐. 원자 있지. 우리 또 그릴까? 내가 그릴까? 원자 핵이 있지. 나 원자 핵이라고 하자. 원자 핵이 있어. 핵이 이렇게 양성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 3개 그랬으니까 나 전자 3개 그릴게. 3개 하나 둘 그릴게. 그 다음에 이 가장 바깥의 껍질. 네, 전자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우리는 항상 가장 바깥의 껍질만 고민해. 다른 껍질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가장 바깥의 껍질만 고민하면 요 핵과 요 핵 있지, 요 핵. 이 핵 플러스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 있지, 전자. 그럼 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무슨 lực이 생겨? 그렇지, 인력이 생기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렇게 인력이 있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있는 거 알겠니? 그럼 저 인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크지. 그럼 이 전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물론 그 원자 내에서는 움직여. 다른 원자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그런 거야? 속박되었다는 말을 쓰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인력 때문에 속박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속박. 그러니까 우리는 인력이 매우 크지. 이렇게 얘와 얘 사이의 인력이 매우 크다고. 전자가 받는 전기력, 요 인력이 매우 크면 이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속박된 전자라고 하는 거야. 속박된 전자인 거야. 알겠어요? 반면에 요 인력이 매우 작은 애들도 있는 거야. 됐니? 여기 핵이 있는데 굉장히 멀다 보니까 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작아서 이 전자가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도 있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다른 원자 사이를. 됐니?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얘 이름을 뭐라 불러? 자유전자다 그러는 거야. 근데 굉장히 쉬운 게 있어. 뭐가 쉬워요, 선생님? 이 자유전자를 딱 가지고 있지. 됐니? 걔는 누구밖에 없어? 금속만 있어, 금속만. 금속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는 금속만 있는 거야, 금속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금속만.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지식 조금만 써먹자. 중학교 때 잠깐만 내가 지식 좀 써먹자. 오늘 계속 써먹어야 돼서. 자 간다. 우리는 전기라고도 하고, 알겠니? 전기라고도 하고, 내가 전류라고도 할게. 뭐 식을 쓰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내가 전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게. 지금 무슨 뜻이야?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표현을 내가 앞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요즘 거의 비슷한 말로 쓰니까 얘 무슨 뜻이 이게? 얘 무슨 뜻이야?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의 이동이란 뜻이야. 전자의 이동이라는 뜻이야. 됐죠? 앞으로 내가 전류가 흘렀어 또는 전기가 흘렀어. 무슨 뜻이야? 전자 이동. 앞으로 내가 전기가 흘렀어. 앞으로 내가 전기가 흘렀어. 무슨 뜻이야? 전자 이동. 앞으로 내가 전류가 흘렀다. 전자 이동.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중학교 그 수준으로 한다 그랬었지. 가장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야? 니네 마찰전기, 마찰전기, 마찰전기. 글씨 이렇게 못 쓰지? 마찰전기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마찰전기 무슨 뜻이야? 마찰전기 무슨 뜻이야? 마찰전기. 자, 나 봐야 돼. 니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은 과학 공부를. 괜찮아. 니네 중학교 때 과학 공부 못해도 돼. 그때는 카오스를 만나기 전이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카오스를 만났으니까 어때? 다 잘할 거란 말이야. 근데 왜 비울어? 만나기 전, 만나기 후 달라졌지? 그럼 달라진 거야. 다시 간다. 마찰전기야. 전기 무슨 뜻이야? 전기. 다시 하자. 전기 무슨 뜻이야? 전기. 그렇지. 전자이동. 그럼 마찰 무슨 뜻이야? 마찰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지. 그럼 그 전부 다 마찰 전기인 거야. 그리고 마찰 이런 거 해. 이렇게 해. 내 건 안 돼. 내 소중하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머리카락이 뜨잖아. 왜 안 떠? 왜 안 뜨지? 기다려봐. 뜰 거야. 머리를 감아. 머리를 감아. 알겠니? 내 건 소중해서 안 돼. 알겠니? 계속 머리가 뜨고 그러지? 그러면 마찰해서. 또는 뭐 있어? 전기. 됐니? 내가 정전기. 정전기도 가르쳐 줄까?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초육. 알겠니? 초육. 정전기 배웠을 거야. 정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됐니? 뭐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알겠니? 그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걸 갖다 댄다고. 그럼 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하고 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하고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에 무슨力생겨?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전자가 이동시켰잖아. 내가 인위적으로. 알겠니? 전자를 이동시켰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전기. 전자가 이동하면 전기야. 근데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옮긴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정전기. 이런 걸 정전기라 그래. 됐니? 그리고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유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유도. 그래서 이런 걸 정전기, 유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정전기. 이거 여학생이네. 어머나 이쁘다. 아따 그다 오냐? 그럼 내가 여학생 머리카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때? 전기가 딱 오지? 그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건 정전기.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안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건 좀 유도자는 빼고.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차를 탁 만졌는데 전자가 탁 튀어갖고 손이 아파. 그건 정전기. 아무튼 전기가 들어가지. 그럼 무조건 무슨 뜻이야? 전자가 이동한 거야. 앞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기초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중학교 때 우리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여기다 꼭 같이 해볼게. 자, 전류가 흘러서 전기가 흘렀는데 만약에 액체 상태에서 이건 고쳐. 알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어.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어.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어.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흘렀어. 그러면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이동한 거야?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우리 엊그제 이온 배웠잖아. 알겠어? 이온이. 이온의 이동이야.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흘렀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움직인 거야. 이온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액체에 내가 전류를 흘려보냈어. 내가 어떤 전류를 흘려보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액체에 전류가 잘 흘러. 이 액체에 전류가 잘 흐르지? 그럼 저 액체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이온이. 전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온이. 알겠니? 자, 우리 수돗물에는 전기 잘 흘러 안 흘러? 아주 잘 흘러. 우리 수돗물에는 엄청난 양의 뭐가 있어서 그래? 이온이. 알겠어요? 우리 강물은 절로 잘 흘러 안 흘러? 엄청 잘 흘러. 왜? 강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서? 이온이. 알겠니? 바닷물에는 어마무시한 이온이 있지. 그래서 강물, 바닷물, 수돗물 다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근데 우리 과학의 실험실에서 우리 책에 있는 과학의 실험실, 우리 책에서는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 그래. 우리 교과서에 있는 책은, 교재는 책이라고 쓸게요. 우리 책에서 말하는 H2O는 물은, 우리 책에서 말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야. 이온이 없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물 그러면 어떤 물이어야 돼? 순수한 물이어야 돼. 그 순수한 물을 다른 말로도 쓰기도 하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증류수.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책에서 나오는 물에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우리 과학책에 나오는 물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생활 속에서 물은 전부 다 뭐가 되겠어? 이온이 있어. 지구상에 우리 생활 속에 쓰는 물에 이온이 없는 물은 없어. 모든 물은 이온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시간에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 그래. 왜? 이온이 없어서. 생활 속에서의 모든 물은 전류가 흐른다. 왜? 이온이 있어서. 우린 전기 정도는 알자. 이제 내가 전기 가르쳐줬다. 전기가 뭐야? 전자 이동. 고체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그럼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건 누구만? 금속만. 거기서 아까 이 전자 좀 더 자세히 할까? 자세히 할 건 아닌데 그냥 써놓을까? 여기서 말한 전자는 무슨 전자가 돼야 돼? 자유전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전자. 알겠어요?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안 돼. 알겠습니까? 이래서 자, 이제 우리는 전기를 먼저 알았어. 이제 나랑 전기 알았다. 됐니? 태은아,
나랑 전기 알았어 우리 태연이. 전기. 자 갑니다. 그래서 속박된 전자. 됐니?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자유전자, 핵과 인력이 약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누구야? 금속만 가지고 있어. 금속이 아닌데 딱 하나 있기는 해. 자, 금속이 아닌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긴 하지. 누구 있어? 탄소. 다른 말로 뭐야? 흑연. 나중에 가르쳐줄게. 알겠니? 그거는 자, 자유전자는 금속만 있다고 배우셔야 돼요. 자, 도체. 그래서 아까처럼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도체라 그래. 그러니까 도체는 누구야? 금속. 금속. 도체 그럼 금속.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은 다 도체야. 됐어요? 철, 금, 은, 구리. 또 뭐 있을까? 잘 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수은. 금속이야. 단 수은은 상온에서 뭘로 존재하지?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지. 그렇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그래서 수은은 액체 금속이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른다. 전기가 잘 흐르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과학적 용어로 해봐. 전기가 잘 흐르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러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금, 은, 구리, 철 많다. 여기 금속 있네요. 구리도선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봐. 부도체. 됐니? 다른 말로 아까 절연체. 그럼 부도체는 뭐야? 부도체. 부자가 무슨 부자야? 한자야? 부자. 아니 부자. 그렇지. 도체가 아닙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뭐 빼고 다야? 금속 빼고 다야. 금속 빼고 다. 이건 뭐 다야.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항이 크다고 돼. 중학교 때는 저항이 매우 커. 그러니까 선생님 옷 멋지지? 멋있을걸? 멋지잖아. 됐니? 부도체야. 여기다 암만 전류 흘려보낸다 그래서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왜 안 흘러? 저항이 커. 부도체 뭐 있을까? 너무 많아서 뭐. 됐니? 그러니까 금속 빼고 다 부도체야. 자, 반도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거야. 반도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됐니?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반도체, 도체의 반만 도체다. 그러니까 부도체도 아니고 도체도 아니고 그 사이값이다.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규소를 주로 써. 여러분들 저마뇽도 알고만 있어.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하니까 저마뇽은 반도체 그럼 누구야? 규소 그럼 되고 혹시나 몰라서 규소 나는 알고 있어. 저마뇽도 돼 이런 거야. 자 시작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뭘로 돼 있다고? 규소로 돼 있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어. 근데 이해한 친구들은 외우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이해를 못한 애들은 또 생으로 외운다. 간자. 자, 아이고 이거 말고 또 얘기해 줄까? 안 해도 되겠지? 도체, 전류 흐르는 거. 반도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아니, 부도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자, 봐. 반도체야. 아,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도체. 누구야? 순수 규소. 됐니? 하나만 봐. 많이 보니까 헷갈리지? 가운데 하나만 봐. 얘 누구야? 규소. 근데 자기 거 전자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규소는? 지 거 몇 개 있어야 돼? 4개. 근데 다른 놈들 다 내 주변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 4개를 나랑 다 공유결합했지? 그러니까 순수한 규소야. 나 봐야지. 이제 봐. 이제부터 중요해졌어. 순수 규소는 나를 중심 규소로 쓰고 내 규소와 다시 할게. 여러분들 내가 그려볼게. 내가 그려볼게. 봐봐. 혹시 이해 못하는 친구들 저 그림이 이해 안 간지 몰라서 내가 그릴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봐. 나 봐. 규소다. 여기 있는 규소야. 됐죠? 그럼 내 거 전자, 최외각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내 거.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자, 그린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거야. 그럼 내 옆에 있는 규소 새끼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가 규소야. 그럼 얘도 지 거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얘도 옆에 또 다른 규소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있는 새끼 또 있을 거 아니야, 규소.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있는 애 있을 거 아니야, 규소. 하나, 둘, 셋, 지 거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 규소만 봐. 하나만 보면 되지. 지 거 4개인데 남의 거 4개를 모두 다 공유결합을 해버린 거야.
그럼 저 중심 규소는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겁나 안정하겠지. 그럼 쟤는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그렇지, 안 흐르지. 최외각의 전자가 8개로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얘는 전류를 내가 연결해서 전압이야. 건전지를 연결해.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해도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해도 여기 있던 전자가 모두 다 안정적 공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 알겠니? 그래서 순수 반도체야. 됐니? 순수 반도체야. 순수해. 알겠니?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반도체. 규소 또는 뭘로 되어 있어야 돼? 저만륨으로 되어 있는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암기 출발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불순물 반도체라 그러고,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도핑이라 그래. 도핑이라 그래. 도핑한다. 네, 도핑이란 단어 언제 들어봤을 건데, 언제 도핑이란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지. 스포츠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한다 그렇지. 됐니? 어떤 약물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을 먹어서 얘가 신체적 능력을 끌어올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 반도체는 뭘로만 되어 있어? 규소로만 되어 있지. 근데 규소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불순물을 좀 첨가하면 성질이 좀 변해. 그래서 이 종류가 시험에 나와. 딴 건 나올 게 없어. 종류가 나와. 딴 건 안 나와. 종류가 나온다고 하겠니? 다른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종류가 나와. 자, 간다. 그래서 외워야 돼. N형 반도체. 와우! 이렇게 되는 거야. N형 반도체. 자, 불순물로 뭘 사용했습니까? 불순물 뭘 사용한 거야? 인을 사용한 거야. 자, 인은 몇 족 원소야?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인은 몇 족 원소야? 15족이야. 그럼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인은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5족이니까. 5개. 뭘 고민해. 다시 해볼까? 저 책에 써 있는 거 봐.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내가 한번 해볼게. 또 중심에 또 중심만 봐. 여기에 인이 있어. 인. 중심에 인이 있는데 얘가 15족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이게 인이라고. 5개 있지. 그런데 얘네들이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야? 규소로 되어 있는 거야. 규소로 되어 있는 거지. 다 규소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인을 하나 넣은 거야. 그럼 규소가 하나, 둘, 셋, 지껏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규소가 다 공유결합을 해버렸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 하나, 여기 공유결합 하나, 여기 공유결합 하나 되는데 여기 봐. 전자가 하나 뭐 해버려? 남아버리지.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규소라는 불순물을 넣는 순간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9개가 돼버려. 안정해졌어? 불안정해졌어? 불안정해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정하기로 했어? 8개 돼야 안정하다 그랬지. 잘 봐. 그러면 내가 건전지를 꽂으면, 전압을 꽂자. 이제부터 꽂지.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안정돼 있지만 요 불순물 중에 못 안정되어 있는 이 전자 있지.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너네 건전지의 성질은 아니?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울 텐데 건전지는 어떻게 그려? 굉장히 긴 거를 플러스, 짧은 걸 뭐라 그래?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그 다음에 얘 이름을 뭐라 불러? 전압이라 그러지. 그럼 전압은 어떤 역할을 하지? 전자를 이동하는 뭐야? 전류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지. 전압은 뭐지? 전자를 이동시키는 힘이지. 그래서 자, 요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항상 요 마이너스 극, 조그마한 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언제나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 건전지에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건전지에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언제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저 전자의 이동을 알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알았어? 전류라는 걸 먼저 알게 된 거야. 근데 전류가 뭔지 몰라가지고 전류는 그 당시에 뭐 해버렸어?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 그러면 전류는 뭔지 잘 모르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전류는. 됐니? 이게 전류가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니야. 이건 사실은 아닌데 뭔지 모를 때 약속을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중에 이건 잘못됐어.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얘가 사실이지. 요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사실은 전류라는 건 없어.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라는 걸 나중에 밝혀졌는데 우리 과학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이론이 있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모 병원에서 내 아들과 저 집 아들이 바뀌었어. 근데 그거를 20년 지나서 알았어. 내가 이 애를 잘 키웠는데 애를 대학 보내서 뭐가 좀 이상해서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왔는데 뭐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도저히 내 아들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가서 봤는데 병원에서 아이 둘이 바뀌었어.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 그게 얼마 전 일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 바꿔야 돼, 못 바꿔야 돼? 애매모호하지? 그래서 안 바꾸고 살기로 했대. 이것과 똑같은 거야. 알겠니? 원래는 우리가 전자 이동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어. 아, 그럼 그게 흐르는 게 전류인가 보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자. 라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자가 딱 발견되네? 야, 전류라는 게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 근데 우리가 해놨던 거하고 반대네? 바꿔. 못 바꿔. 그래서 우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올 거야, 니네. 알겠니? 근데 우리 책엔 설명이 없지? 왜 없겠어? 아주 저학년 때 배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야. 책이 잘못된 건 아니야. 됐니? 자, 간다. 전자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해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이게 무슨 반도체야? 불순물 P를 집어넣었지. 인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인을 집어넣은 반도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됐니?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N형 반도체에서는 움직이는 게 그럼 누가 움직여?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이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그래도 써놔. 움직이는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나르게라 그래. 나르게.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혹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쓰실까 봐 설명을 해줄게. 나르게. 뭘 나른다라는 뜻이야. 뭘 나르게 써? 그렇지. 전기적 성질을 나른다. 그래서 얘가 나르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나르게는 누구야? 전자야. N형 반도체에서 나르게는 누구다고? 전자야.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은 누구야? 15족 원소야. 알겠니? 주로 뭘 사용하면 돼? 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형 반도체 갑니다. 와, 이거 되게 쉬운 거야.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갑니다. B형 반도체 가야죠? 이렇게. 이것도 되게 쉬운 거야. 자, P형 반도체입니다. 불순물로 뭘 사용해서? 붕소. 자, 붕소는 중요한 건 13족 원소야. 그럼 내가 다시 그려볼게. 13족 원소가 중요한 말이야. 13족 원소야. 붕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갑니다. 붕소야. 내 거 몇 개?
하나, 둘, 셋. 분소는 3개밖에 없어. 13조 원수니까. 그럼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 규소. 다 규소야. 규소에 불순물로 분소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도 규소가 있을 거야. 그럼 규소 내 거 하나, 규소 내 거 하나, 여기 규소 하나, 여기 규소 하나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봐라. 규소 네 규퉁에 네 규소가 다 공유돼 있지. 근데 분소지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좀 문제가 생겼지. 8개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생겼어? 7개 생겼지. 자, 여기서 이름이 중요해. 여기에 전자가 있어야 안정한데 전자가 없지. 전자가 없다. 됐니? 전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가 없다. 그걸 한자로 쓰는 거야. 전자가 없다. 전자가 없어. 한자로 뭐라 그래? 전자가 없다. 없다. 빈 공간. 빈 공간. 빈 공. 공간?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공. 한자로 공이 빈이었다라는 뜻이야. 공. 영어로는 홀 그래. 영어로는 홀. 한자로는 공 그러는 거야. 우리말로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전자가 있어야 되지. 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지. 플러스의 성질을 띠지 않을까? 손톱에 때를 지금 팔 때냐 이 새끼야. 확 그냥 까먹었잖아. 뭐라 했지? 손톱에 때를 팔 때냐 이 새끼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공간. 까먹었잖아. 다시 해볼게. 손톱에 때를 팔 때냐 이 새끼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공간에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공간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 지역은 플러스를 좀 띄지 않을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의 반대인 플러스를 띄지 않을까? 그래서 나 봐. 때를 팔 때 파더라도 여기에 뭐 있다? 빈 공간인데 플러스를 띄지 않을까? 그래서 양 한자잖아. 양은 플러스란 뜻이야. 됐니? 그러면 영어로 하면 뭐야? 플러스 홀. 영어로 하면 뭐야? 양공, 빈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P형 반도체에서는 뭐가 있다? 양공이 발생한다 그러는 거야. 플러스에서는 양공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양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양공이 발생한다 그래. 여기 그래서 뭐 있는 거야? 양공이 있는 거야. P형 반도체에서 빈 구멍이 있는데 이 빈 자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양공. 그래. 양공 그런다고. 양공. 됐어요? 영어로 플러스 홀 그런다고.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 거야. 알겠니? 얘를 우리 무슨 반도체라 그래? P형 반도체라 그래. 됐니? 잘 봐. 그럼 여기다가 전류를 연결하면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겁나 잘 흘러. 왜 그러겠어? 건전지를 연결하면 마이너스에서 뭐 나온다 했어? 전자 나온다 그랬지? 요 전자가 갈 자리가 있잖아. 빈자리가 있으니까 전자가 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을 못 하는데 우리 무슨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P형 반도체를 만들었더니 전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전자가 잘 가. 전류가 잘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내가 불순물을 집어넣을 때가 불순물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런 걸 뭐란다고?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에는 뭐가 있다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 거야. 그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누구?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뭐야? 13족 원소.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 그 다음에 아까 나르게 얘기했지. N형 반도체에서 나르게가 뭐였어 아까? 전자. 그럼 P형 반도체에서 나르게 뭐야? 나르게 양공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빈 공간이 마치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나르게는 누구야? 양공. N형 반도체에서 나르게는 누구야? 전자. 뭐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집중을 못해? 좀 봐야지. 선생님이 잘생긴 건 알아. 네가. 됐니? 좀 봐. 됐어? 이렇게 잘 봐.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뭐 배웠어?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두 종. N형, P형.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어? 이 차이가 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울 거야. 다이오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배울 건데, 다시 봐. 이런 걸 배우려면 또 기초가 좀 있어야 돼. 이걸 배우려면 또 기초가 있어야 돼. 우리 책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 자, 봅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뭐 배울 거냐면 전기 또 하나 배울 거야. 전기. 됐니? 전기 배울 거야. 전기. 또 한다. 전기 배울 거야. 알겠니? 전기 배운다. 전기는 아까 뭐라 했어 내가? 전자의 이동. 다른 말로 전류의 이동. 실제로 가는 건 전자야. 우리가 다른 말로 전류의 이동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전기의 이동인데 전기는 전류의 이동. 이 전류의 이동은 다른 말로 하면 뭐의 이동이야? 전자의 이동이야. 전자의 이동.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모든 전기를 다 뭘로 설명했어? 전류로 설명한 거야. 창은 졸린데 지금 싸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됐어? 오늘 수업이 좀 나가. 서 있어도 돼. 아이스크림 갖고 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창은 졸린데 서 있어도 돼. 아이스크림 갖고 와도 되고. 잠 깼다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내가 창호를 재워볼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 지금 이 뒷부분의 설명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뭘 설명해 줄 건데 이걸 모르면 이 뒷부분의 설명은 중요하니까 하자. 이 단원은 되게 독특한 단원인데 전기 파트가 아닌데 전기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교 갔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간 너희들 선배들이 나한테 와서 학교 선생님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건 그 학교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너무 기초가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초를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거야.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 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워야 돼. 지금부터 내가 무슨 전기 하는지. 어떤 전기가 있냐면 교류라는 말을 써. 교류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교류는 뭐냐라는 거야. 전기인데 전기는 교류라는 말을 써. 교류가 뭐냐라는 건데 교류는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교류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돼. 양방향. 전류가 양방향으로 흘러요. 요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전류가 양방향으로 흘러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건 니네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는 다 교류야.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 봐. 스위치를 꽂을 때 우리 돼지코라고 부르는 거 있지. 우리 스위치를 돼지코 꽂을 때 이렇게 꽂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지? 꽂아서 반대로 돌려서 꽂아도 되지. 왜 그게 가능할까? 그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지 않아. 그럼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따라와야 돼. 됐어요? 자, 봐. 여기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교류 전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표시해. 태극처럼, 태극 문양처럼 여기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란, 잘 봐.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전기란 여기가 플러스 극이지.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극이야.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시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순간적으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극이야. 즉 순간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막 바뀌는 거야. 알겠니?
보통 우리가 60Hz짜리를 쓰는데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바뀌어? 60번 바뀌는 거야. 다시 봐. 잘 봐. 봐봐. 선생님 손이 왔다 갔다 해볼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왼쪽 오른쪽 왼쪽. 근데 졸라 빨리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뭐가 연결된 것? 봤지? 졸라 빨리 왔다 갔다 했더니 손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 야, 눈빛들이 졸라 불량하네. 내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손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어씨,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잘 봐.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지. 하나가 왔다 갔다 하지. 봤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이 순간적으로 서 있었지? 그 서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류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가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알겠니? 그것도 뭐야? 마치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형광등 교류야. 1초에 깜빡이는데 니네 1초에 몇 번 깜빡여? 120번 깜빡여. 왜? 왔다 갔다잖아.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1초에 120번 깜빡이니까 인간의 눈은 그 1초에 120번의 깜빡임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마치 계속 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교류야. 알겠니? 우리는 생활 속에서 교류 써. 어떻게 알아? 스위치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안 하고 꽂잖아. 그럼 다 교류야. 다시. 그래서 얘를 양방향인데 지금도 시험에 무진장 나오는 것들이야. 얘가 그림을 그리면 잘 봐. 얘가 그림을 그리면 얘가 시간이고 됐니? 전류인데 전류야. Y축이 전류야. 근데 전류가 플러스 전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교류야. 근데 이 시간 간격이 워낙 짧아. 그래서 마치 연결된 것처럼 그리는 책들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흐르는 전류,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전기를 우린 뭐라 그래? 교류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쉬운 거야, 교류. 됐지? 이걸 알아야만이 앞으로 몸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래. 다음 간자. 전기에는 두 개가 있어. 교류 전류. 또 뭐가 있을까? 직류. 직류라는 전기가 있어. 직류. 우와! 직류는 아주 쉬운 거야. 바로 뭐야?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지. 그럼 직류는 뭐겠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그렇지. 한 방향으로 흐르지. 한 방향. 한 방향으로 흘러. 한 방향. 한 방향으로 전류가 한 방향. 얘는 양방향, 얘는 한 방향, 얘는 한 방향. 쟤는 양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직류전기 써? 교류전기 써? 그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겁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얘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이 없어야 되겠지. 딱 정해져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바로 뭐 있어? 건전지 꽂는 거. 건전지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전지 꽂는 건 다 직류야. 건전지 꽂는 건 다 직류야. 건전지 꽂는 거. 그래서 봐. 꼬마 정부에 전류 흘려면 했어. 됐어? 그럼 전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전류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때야 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에서 전류가. 그럼 이 꼬마 전구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가겠지. 아까 저 꼬마 전구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갔을 거야. 근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까 요 꼬마 전구는 전구가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거야. 이 꼬마 전구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른 거야. 저 꼬마 전구는 교류에 연결된 거야. 이 꼬마 전구는 직류에 연결된 거야. 겁나 쉽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만 요 다음 설명이 이해가 돼. 됐습니까? 교류야, 직류야? 뭐 보고 찾아? 스위치 어떻게 연결했어? 스위치 어떻게 연결했어? 건전지 넣었어? 직류. 됐어? 코드 꽂았어? 교류. 선생님 지금 마이크 차고 있지? 건전지 등 뒤에다 차고 있겠지? 마이크? 직류야. 카메라 지금 연결돼 있지? 저 카메라 뭘로 연결돼 있어? 스위치에 연결돼 있겠지? 교류야. 됐어요? 우리 지금 히터 연결돼 있지? 뭐요? 교류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류의 장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건 할 게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류, 직류 알았다?
됐어요? 교류, 직류 알았다? 지금부터 이제 엄마무시한 걸 배울 거야. 칠판 지운다. 놀랬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다이오드만 나와. 알겠어요? 다이오드만 나와. 다이오드만. 다이오드에다 별표 100만 개 정도 쳐놓고 답, 정류장치. 교류를 직류로 바꿈. 이렇게만 써놔. 교류를 직류로 바꿈 다이오드 정류장치. 됐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 이렇게. 됐죠? 이것만 시험에 나와서 너희들이 자 시작합니다. 다이오드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한다고? 다이오드 시작하려고 그래. 다이오드야. 시작합니다. 다이오드. 굉장히 중요한 장치야. 다이오드의 정의는 뭐냐면 아까 너희들 반도체 배웠지? 반도체 배웠어. 반도체. 반도체 배웠지? 무슨 반도체하고 무슨 반도체 배웠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배웠지? 잘 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돼 있어. 이러면 다이오드야. 그냥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럼 그게 다이오드라고. 됐습니까? 자, 다이오드 뭐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걸 다이오드라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이오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요건 외워야 됩니다. 다이오드의 성질이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였으니까 얘를 P형이라고 하자. 이걸 N형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공부 다시 좀 하고 볼까? P형 반도체, N형,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됐어? 불순물이 누구였어? 금소였지? 그럼 P형 반도체에는 뭐가 존재하지 아까? 그렇지. 빈 공간 양공이 존재하지. 그러니 양공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P형 반도체의 나르게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양공이라 그랬어, 양공. 그래서 여기에 양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빈 공간처럼 그리는 거야. 양공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아까 뭐였어? 인이라 그랬었지. 그럼 얘는 최애각의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한 새끼는 9개씩 있지. 그래서 얘는 과다된 뭐가 있는 거야? 과다한 뭐가 있는 거야? 과다한 전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 P형 반도체에 뭐 있어? 양공. N형 반도체에 뭐 있어? 전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다이오드가 반도체인데 어쩔 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어쩔 땐 전류를 못 흐르게 할 수 있는데 어쩔 때 전류를 흐르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쩔 때 이 양공과 이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났을 때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양공과 이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나는 걸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이유는 묻지 말아야 돼.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 뭐 더 들어가면 반도체, 나중에 물리원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 그때 가르쳐 줄게 내가. 우린 지금 반도체에는 관심이 없어. 우린 다른 걸 배운 거지. 지금 탄소화합물 배우다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거야. 자, 봐. 이렇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쉬워.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플러스의 성질 띄어, 마이너스의 성질 띄어? 플러스. 아까 했잖아. 양공. 이름이 양공이야. 플러스의 성질을 띤 빈 구멍. N형은 전자지 나르게가. 얘 마이너스 성질 띄지. 그럼 이 두 새끼가 여기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이 두 새끼가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P형이 연결되고 여기에 N형이 연결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플러스가 P형과 N형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면 플러스 극이라고 써줄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될 때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원리도 잠깐만 설명하면 간단한 거야. 이 플러스인데 얘도 양공도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 그랬지.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무슨 lực이 발생해야 돼? 반발력, 청력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전자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전자지.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가 무슨力발생해야 돼? 청력이 발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청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청력에 의해서 양공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원리는 너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너희들은 원리 관심 없어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어떻게? people, Emma. 됐냐? people. 뭐 너희들 나중에 영어도 배우고 막 그래. 막 선생님 같은 사람
됐니? 잘생긴 people. 나중에 배워 무슨 뜻인지 알겠니? people이라는 뜻이 있어. 알겠어? people. 됐니? 엔마. 알겠니? 엔마. 됐니? 엔마. 엔마는 뭐가 있을까? 엔마 people. 뭐 알아서 해. 됐니? 그래서 P형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 N형이 마이너스에 연결되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people, 에마. 자, 해볼게. 내가 반대로 연결돼 볼게. 됐니? 반대로 연결한다. 반대야, 반대. 됐어요? 아이고. 반대야, 반대.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전류가 안 흘러.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극이지. 그럼 양공은 플러스의 성질 띄니까 양공이 이렇게 끌려와.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 여기가 플러스 극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 띄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와. 됐니? 이 말을 무슨 뜻이냐 그러면 P형과 N형의 접한 면에서 멀어진다 그래. 양공과 전자가 접한 면에서 멀어지면 전류가 안 흘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흐르는 정의는 뭐가 돼야 돼? 다이오드에서 양공과 전자가 접한 면에서 만나야 돼. 멀어지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만났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전류가 흐르는 거야? 피플 에마 현상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반대인 경우 P가 마이너스 N이 플러스를 할 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에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네. 너네가 시험 문제 어떻게 푸냐고? 어떤 원리가 있냐고? 그 두 가지를 다시 가르쳐 줄게. 자, 이런 경우야. 우리가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 선생님 봐. 너희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어디에 쓰이는지 보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 너가. 짜잔.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교류를 연결했어요. 교류를. 자, 교류를 연결했으니까 오늘 교류 배웠다. 요 꼬마 전구 A, 요 꼬마 전구 B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교류를 연결했으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지. 순간적으로.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다. 그지? 그럼 꼬마 전구 A, B는 다 전기가 들어온다. 그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겠네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저쪽으로 흐르겠지. 그러면 꼬마 전구 AP는 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된 꼬마 전구는 AP가 전구 다 들어오는 거야. 자, 봐봐. 이제부터 마법이야. 내가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할게요. 다이오드를 연결할게요. 내가 여기다 다이오드를 연결할게요. 됐습니까? 됐어? 그리고 이걸 P형이라고 할게요. 이게 P형, 이걸 N형 그럴게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아까 외웠던 거 해봐. P형이 플러스랑 연결될 때는 전류가 흘러. N형이 마이너스랑 연결될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겠지. 자, 갑니다. 자, 요 경우야. 요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꼬마 전구 AP가 전기가 다 들어와요. 왜? 여기가 플러스 극인데 전류가 가면 뭐 B라는 꼬마 전구는 직류든 교류든 다 전기가 흘러가겠죠. 잘 가겠네요. 근데 A라는 꼬마 전구는요. P형이 뭐랑 만났어? 플러스랑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잘 가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어때? A, B가 모두 불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전류가 가겠죠. 자, B형, B 전구는 전기가 잘 들어오겠죠. 근데 A 전구는 달라요. B형이. N형이 플러스랑 만났고요. P형이 마이너스랑 만났죠. 전류가 안 들어와요. 그럼 다시 바뀌면 어떻게 돼? 들어오겠죠. 안 바뀌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꼬마 전구는 계속 불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 꼬마 전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그렇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네, 이런 거. 우리 아주 흔히 보이죠. 어디서 흔히 봐? 레온 사인. 됐니? 우리 밤에 이따 집에 갈 때 보면 간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왜 그러는데? 거기 다이오드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럼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왜? 우리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올 땐 전류가 흘렀다가 한쪽으로 흘릴 땐 전류가 안 흘렀다가. 됐니? 이렇게 잘 봐. 그러니까 이 꼬마 전구는 아까 전류가 이쪽으로도 가고 전류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 꼬마 전구는 교류라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꼬마 전구는 어느 쪽으로? 전류가 이쪽
P형이 이쪽이니까 플러스가 이쪽일 때만 전류가 이렇게는 흘러가겠죠. 이 꼬마 전구는. 근데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꼬마 전구는 뭐가 돼야 돼요? 직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얘 다이오드가 없으면 이 꼬마 전구도 교류였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얘 갖다 여기 달아놨더니 여기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은 나왔어. 다이오드 뭐해? 교류를 뭘로 바꿔? 직류로 바꿔요. 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애를 뭘 한다고? 다이오드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류라 그러는 거야. 정류. 정류장치. 그래서 다이오드를 정류장치라고 하는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이제 요건 금방 가. 됐니? 나중에 배워. 원리는 나중에 배운다 했다. 지금 우리는 원리가 설명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P형, N형이지. 어떤 애들은 여기 P형에서 N형으로 가면서 됐니? 나중에 배운다 그랬다. 원리 설명 물어보면 내가 너무 어려워. 알겠니? P형에서 N형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해. 그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뭘 발생할 수 있어? 빛이 나는 것도 인간이 얼마 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이오드에 정류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류장치를 이용했더니 오늘 갑자기 빛이 나네? 와우! 우와! 원래 우리는 전기에서 빛이 나려면 꼬마 전구처럼 필라멘트를 연결하거나 형광등에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고 해서 빛을 발생시켰단 말이야. 근데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정류장치를 만들어냈거든. 근데 그 정류장치의 P형과 N형의 에너지 차이에서 빛이 나네. 엄청난 거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빛이 나는 걸 이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빛이 난다는 한자로 뭐라 그래? 선생님 봐. 선생님 보고 있으면 빛이 나지? 오늘 새로운 애 있잖아. 너 제이? 희재? 제이? 희재? 희재. 선생님 보니까 어때? 뒤에 막 빛이 나지? 뒤에 아우라가 막 느껴지지? 그래.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발광체. 발광. 앞에다 지랄을 붙이는 새끼가 있더라. 전에 내가 발광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새끼가 지랄 죽여버린다 하겠니? 알겠어? 선생님처럼 빛이 난다고 알겠니? 그걸 뭘 한다고? 발광한다고. 그래서 다이오드 중에 정류장치하는 다이오드를 만들다 보니까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새끼를 뭐라 그래? 발광 다이오드. 알겠어?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뭐야? 그냥 빛나는 다이오드. 빛나는 다이오드. 그래 이제 우리 형광등 다이오드야. 그 요즘은 형광등에다가 뭐야? 헬륨 가스 같은 거 안 집어넣고 발광 다이오드 쓰지? 수명이 오래 가고 훨씬 전력 효과가 좋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니네는 원리를 안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내가 설명이 안 돼. 나중에 물리원 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배운 거야. 다이오드. 이름 정류장치.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전류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야. 자, 어떻게 연결돼야 돼? 조건. P풀, 에마. P형이 플러스일 때, N형이 마이너스일 때. 문제는 겁나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진짜 문제는 이걸 가지고도 겁나 여러 개로 막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막 응용할 수도 있다고. 되게 쉬운 거야. 알겠니? 굉장히 쉽단다.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 봐라. 제일 어려웠던 시험 문제 하나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에 꼬마 전구 여기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내가 A, B, C 그다음에 D 다음에 인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됐어? 이렇게 해놓는다. 그 다음에 뭐 할까? 교류. 짜잔.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짜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 이 문제가 가장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왔던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정답률도 졸라 떨어진 거야. 근데 우리를 보면 어때요? 한번 풀면 돼. 한번 풀면 되는 거 알겠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P형, 여기에 N형 뭐 이렇게. 그리고 막 그래프 주는 거야. 졸라 쉬운 거야.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됐니? 이거 다 전구야. 불 들어오는 전구 누구예요? 이런 거 묻는 거야. 아, 쪽팔려가지고. 불 들어오는 전구 누구예요? 그런가? 불 들어오는 전구. 얘가 P형이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이거 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가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했어? 불이.
다 들어오겠네, 그지? 불이 다 들어오겠지. 여기 P형이니까 여기 전류가 다 흘러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전기가 다 간다는 건 못해요. 여기 전기 다 흘러가는 거지 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야. 됐어요? 그럼 어때? 누가 불 안 들어와?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미안해. 다 들어와. 다 안 들어와. 이런 식. 됐니? 어디다 할까? 야! 정신 차려! 그래, 여기다 하자. 여기다 B형, N형, 여기다 하자. 아이, 바보야. 됐어요?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선 누가 불 들어오고 누가 불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여기 플러스면 어떻게 돼야 돼? 짜잔. 불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 들어오겠다. 지나가겠다. 그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다 지나가야 되겠지. 근데 봐. 여기다가 성립이 안 되네. 문제 못 만드네. 카우스가. 바쁜 마음이 갑자기 바빠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다. 이왕 만들 거 제대로 만들자. 에이, 바보가 됐어요. 이렇게. 카우스 바보가 돼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여기 가 안 가? 안 가. 여기가 플러스에도 아씨 문제를 못 만들었어. 안 해. 다시. 됐어? 다음에 만들어줄게. 문제 못 만들었어. 됐죠? 뭐 하나 해야 돼서 그래. 문제 만들다가 실패했어. 이거 NG인데? 이거 카메라 끊어야 되는데? 우리 태은이 보고 막 깔깔깔 웃을 텐데? 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죠. 됐어요? 다이오드니까 뭘 외워야 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외우지. 잘 봐. 마지막이야. 다이오드 어디에 쓰여? 얘는 겁나 많이 쓰잖아.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되잖아. 어디 있어? 그래, 핸드폰 충전기. 아까 핸드폰 봐봐. 좀 빌려줘. 어휴, 좋은 핸드폰을 쓰네. 탑이야? 이야, 자 봐. 핸드폰. 직류야, 교류야? 직류야, 교류야? 오늘 하루 종일 배웠잖아. 직류야, 교류야? 직류잖아. 건전지 들어가잖아. 이 안에 건전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할 거 아니야. 얘는 건전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휴대용으로 쓰는 것들은 다 건전지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쓰는 것들은 다 직류지. 알겠어요? 근데 충전할 때 어떻게 꽂아? 어디다 꽂았어? 교류에다 꽂았지. 그러면 충전 여기 있네. 됐니? 여기 있잖아. 얘야. 선생님 노트북에 연결된 거잖아. 꽂을 때 뭘로 연결됐어? 꽂을 때 뭘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꽂았으니까 교류지. 그런데 우리 노트북은 직류일까 교류일까? 자, 우리 요 노트북, 우와, 안 떨어진다, 그지? 노트북은 직류일까 교류일까? 어이, 마이가 안 돼. 네, 노트북 직류야 교류야? 노트북 직류지. 그럼 이 대가리는 뭐야 지금? 무슨 장치야? 이 대가리. 얘는 보이겠다, 그지? 카메라에. 이 대가리 뭐겠어? 이 대가리. 그렇지. 얘가 다이오드야. 여기 꽂은 거 교류. 보이나? 여기 꽂은 거 교류. 됐니? 근데 이 대가리를 지나가서 노트북에 연결되면 노트북은 어떻게 해야 돼? 직류야. 노트북에는 건전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제가 다이오드야. 휴대폰 충전기 그 다이오드야. 교류를 뭘로 바꿔서? 직류로 바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오드를 너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까 문제 만들다가 시간을 5분이나 날려먹어가지고. 그 다이오드 중에 뭐 있어?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빛을 나게 만든 다이오드 뭐라 그래? 발광 다이오드. 됐니? 자, 뭐야? 유기체 발광. 얘도 유기야.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 자체에서 빛이 나와. 알겠니? 그것도 뭐라?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다이오드야. 다. 근데 이제 유기 다이오드는 뭘 만들어? 나중에 요거 뒤에 가면 배워. 디스플레이가 뭐야? 자, 봐. 이거 휴대폰이지. 요 휴대폰에 요 맨 마지막에 아주 얇게 만들어서 뭐가 낸 거야? 좋은 거 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나와? 뭐 형편이 좀 어려운 거 좋은 거 써. 여기 뭐 나와? 뭐 나와? 나왔지? 여기 뭐 나온 거야? 아주 얇게 만들어서 여기에 다이오드가 연결되는데 뭐가 나온 거야? 빛이 난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것들을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해. 알겠니? 얘는 그냥 뭐라 그래? LED.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이런 형광등을 뭐라 그래? LED. 이런 걸 뭐라 그래? OLED. 그래서 컴퓨터 화면이나 노트북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엄청 잘 만들어. 알겠니?
이건 선생님 친구 중에 걔 이름 뭐지? 내가 뭐 안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름을 까먹었네. 구준몽가 뭐 있어 알겠니? 뭐 LG그룹을 이끌어가는 애인데 우리나라 LG그룹에서 이 유기체 발광 다이오드 있지?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알겠니? 얘는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재용이 알지? 재용이가 굉장히 잘 만들고 내 친구들은 주로 이런 거 만들어. 알겠니? 알겠어? 뭐 삼성 만드는 재용이라고 나중에 알게 돼. 나 한번 오라 그럴게. 한번 이따 만나봐. 알겠니? 얘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트랜지스터는 설명 안 돼. 우리가 나와 있어. 다리가 3개짜리가 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야. 근데 봐. 그냥 이름 외워둬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설명은 안 돼. 또 반도체 분야는 설명이 힘들어. 증폭작용해. 증폭작용이라는 건 뭐겠어?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 알겠니? 그러다가 어때? 내가 뭔가를 딱 누르면 어때야 돼? 갑자기 전류가 그렇지 빡 하고 흐르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야. 트랜지스터가 있으니까 봐봐. 지금 우리 히터 꺼져 있어? 안 꺼져 있어? 꺼져 있지?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야지. 나 봐. 저 새끼가 완전히 꺼져 있다면 내가 리모컨으로 뚝 누르면 안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저거 미세한 전류가 흘러 이따 닦아줄게. 뭘 그걸 또 열심히 닦고 치사한 애들이 많네. 손톱에 때 파는 놈 핸드폰 이 라인이 별로 안 좋다. 라인이. 자, 봐. 다시. 저 히터에 미세한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야 돼.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리모컨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왕창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다가 어떤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확!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도 계속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치? 전기요율이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예 평상시에 전류가 아예 안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 리모컨 사용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흥! 하고 올리는 걸 이런 걸 증폭작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저 안에 엄청난 양의 뭐가 있어야 돼? 트랜지스터가 있는 거야. 다른 말로 그 증폭작용을 다른 말로 해도 돼. 스위치 작용이라고 되지. 왜 스위치 작용이야? 나 봐. 좀 히터 꺼져 있지? 꺼졌지? 켜졌지? 꺼졌지? 저 안에 트랜지스터라는 애가 있어서 내가 끄고 키우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와. 그래서 맨날 다이오드만 낼 수는 없어. 98%의 시험 문제는 다 다이오드야. 근데 맨날 시험 문제를 다이오드만 낼 수 없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트랜지스터를 내면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으로 땡 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지막이네. 직접 회로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끝도 없이 연결해서 그랬더니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장치. 그랬더니 이 다이오드를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연결을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를 때 뭐라 그래? 직접 회로. 다른 말로 할까?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하는 반도체. 알겠니?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무슨 D램이니. 선생님 친구 중에 외국에 하나 있거든. 황이라고 전순황. 있어. 나랑 좀 친한데 자주 못 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나랑 깐부회동하고 치킨 먹고 가네 있거든. 모르면 됐고. 알겠니? 암비디아. 그런 애들이 얘를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트랜지스터야. 근데 과학에서 우리가 반도체 말하면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반도체는 아까 누구야? 얘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생활 속의 반도체하고 우리가 과학 속에서 반도체는 조금 다르겠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 했다 오늘 수업. 직접 회로. 먼저 알겠지? 누가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가 매우 많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야?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기계야. 이해됐습니까? 오늘 1시간 만에 반도체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